안녕하십니까. 부부 펀드하기 이병준입니다. 혹시 여러분 수영하실 때 예비로 하시는 일이 하나 있죠? 준비 운동입니다. 또 마라톤을 할 때도 그렇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쭉 풀어가는 것들이죠. 자, 이제 이게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갑자기 과부하가 걸리거나 뭐 수영할 때는 심장마비가 걸리는 일도 있는데 부부 관계도 똑같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부부 싸움 이전에, 본격적인 싸움을 하기 이전에 준비 운동을 해라. 예비 운동을 하고 싸우라.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현대인의 영혼의 질병이라고 말하는 우울증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이 특히 많아졌죠.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우울증 관련 상담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우울증 환자들을 쭉 이렇게 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악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남에게 해코지도 못하고 조용하고 침착하고 차분하고 정말 착하게 착한 분들, 또 억울한 일을 겪어도 속으로 삭히는 분들, 이런 분들, 법 없이도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이 우울증을 걸린다는 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기도 하지요. 특히나 또 중년기 이후에 부쩍 늘어나는 이 현상들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우울증 치료에 운동 처방을 반드시 넣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게 정말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 됐지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몸을 움직이는 걸 통해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건데, 자, 부부 싸움을 하기 전에도 이렇게 몸을 움직여 주는 거, 몸 풀기를 하는 거, 예비 운동을 하는 거, 이게 뭔가 하면 글쓰기를 통한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되게 우울증이란 우울증을 영어로는 디프레션이란 말을 쓰는데요. 뒤에 붙은 그 어원이 프레션, 그래서 눌렀다는 말이죠. 이걸 심리적 방어 기제에서는 억압했다, 눌렀다. 이 누른 데다가 D이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눌렀다, 더 누른 게 디프레션, 더 프레션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꾹꾹 눌러두고 더 눌러두고 거기다 바위까지 올리게 되면 그건 정말 암이 되지요. 그래서 암이라는 그 글자를 보면 질병을 말하는 질부수에 바위암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입구자 3개에 묘산자, 할 말이 입이 3개나 되는데 산처럼 많은데 이거를 억압해 두었더니 암이 되었다. 그러면 그렇게 억압하는 것들을 속으로 억압하지 않고 바깥으로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익스프레션을, 그러니까 프레션을 안으로 더 프레션이 아니고 바깥으로 나가는 아웃프레션. 그래서 아웃을 얘기하는 영어에 x를 붙이면 익스프레션이 되죠. 그럼 익스프레션, 표현 또는 표출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의 모토는 발설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죠. 자,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외향성 사람들은 뭐 몸을 움직이면 되고 바깥에 사람들 만나러 나가면 되고 뭐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이 막 샌드백을 막 이렇게 두들겨서 풀어도 되는데, 내향성 사람들, 아까 주로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은 그 방식을 쓸 수도 없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에게 탁월한 방식은 바로 글쓰기를 통한 심리치료법. 이거를 글쓰기 플러스 심리치료. 그래서 이거를 저널치료라고 말습니다. 자, 이 저널치료는요,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페니 베이커라는 사람이 시작을 합니다. 자, 이분이 처음에 사람들을 좀 대하게 되는데요. 어린 시절에 큰 상처, 즉 트라우마를 가졌던 사람이나 뭐 베트남 전쟁과 같이 어떤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끔찍한 사건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PTSD라 그러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는, 자,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상담해 주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상처 자체도 상처지만 상처와 동시에 따라오는 어떤 그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면 신체가 망가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 있는데, 자, 그 대상자들에게 글을 쓰게 하는 방식을 주어서 그거를 표현하게 도와주었더니 그 스트레스 그 수준이 급감했다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었든 그것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뭐 표현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죠. 일기 같은 걸 써도 좋고, 아무렇게 그냥 just writing이라고 그냥 쓰는 것도 있고, 뭐 그림을 그려도 괜찮고, 또 그런 걸 조금 더 승화시키는 방식은 시를 쓴다든지 소설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창작 효과도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가족들에게 자신의 속내음을 고백한다든지, 뭐 천주교에 사는 신부님 앞에 고해성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꽤 도움이 되죠. 자, 그래서 독일에서는요,
온천하는 것도 정신치료에 효과적이다. 또 무당을 찾아가는 거, 뭐 일종 부탁거리죠. 이런 것들도 보험 적용을 해준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 가서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개념이 되죠. 그 치료 행위를 인정한다는 뜻일 겁니다. 자, 사실 글을 통해서 감정을 풀어내는 작업은 정말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큰 갈등을 풀지 못하는 원인은 격앙된 분노입니다. 그 분노가 오른 상태에서는 고운 말이 갈 리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퍼붓게 되고 비난의 말을 쏟아붓게 되고 상처 주는 말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요. 일단 글을 쓰게 되면 올라갔던 감정,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감정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개념이죠. 아침에 막 배변을 하기 직전에 아주 뺑뺑하게 배도 아픈 상태인데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배변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진 원리하고 똑같죠. 그래서 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익스프레션에 해당되기 때문에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표현의 수단이 된다는 거죠. 자,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분노, 뭐 짜증, 원망, 섭섭함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부정적 감정들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들은 정서적인 분뇨, 진짜 똥오줌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몸속에 똥오줌을 오래 두고 있으면 별로 뭐 건강에 좋지 않듯이, 자, 이런 부정적 감정들도 오랫동안 담아두게 되면 그다지 우리에게 썩 좋은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 글을 쓰게 되면 차분히 정돈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격앙된 감정이 내려오게 되어 있고, 감정이 내려온 상태가 되면 이성이 냉정하게 기능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게다가 풀어내는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정돈이 계속 되기 때문에 속에서는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앞뒤 정황을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을 할 때는 보다 더 정확한, 또 보다 객관적인 방식으로 상대에게 설명을 하거나 또는 해명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또는 논박을 하거나 상대방을 또 말을 통해서 굴복도 시킬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런 점에서 부부 싸움도 소통입니다. 부부가 안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 싸우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경기를 할 때 잘 싸우기 위해서 몸을 푸는 것처럼 사실 그래서 부부 싸움을 진짜 하기 전에 글을 통해서 한번 쭉 풀어내는 작업은 부부 싸움의 예비 작업, 예비 운동, 몸풀기 운동이 될 수 있는 탁월한 방식들이 되겠죠. 자, 그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필요하면 뭐 굳이 말까지 가지 않아도 필요하면 글로 싸워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보다 이성이 냉정한 상태에서 싸움이 되는 거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 감정의 뒤에 숨겨진 양쪽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부부는 보다 더 깊은 관계로 연결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부가 싸우지만 싸워서 관계를 깨는 부부가 있고 싸움을 통해서 친밀해지는 부부가 있다는 것을, 그 차이는 예비 운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의 차이죠. 마치 수영장에서 예비 운동을 잘해서 실컷 즐기고 나온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예비 운동도 안 하고 덜컥 들어섰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죽거나 쥐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여러분도 부부싸움 하기 전에 예비 운동 하시는 거 글로 꼭 써보는 거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